관상과 사주. 자, 이번에는 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재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얼굴은 어떠한 관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재성 그러면,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얼굴. 이 자체가 물론 이제 재물이라는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재성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 자체가 재물일 수는 없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농토, 그러니까 이제 갈아야 할 밭,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밭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과는 차이가 있겠죠. 자, 식신 자체는 그 자체로서 손만 뻗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조건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재성은 반드시 거기에 노동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제 당연히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런 형태가 바로 재성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성이 팔자에 강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일단 몸집이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좀 큰 편이죠. 당연히 몸집이 크면 얼굴이 좀 크겠죠. 이목구비가 좀 큰 편에 속하고요. 좀 약간 이제 거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몸집이 좀 큰 형태의 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상학적으로 나타나 있는 재성과의 관련성에 큰 핵심적인 요소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관상학적으로 재성과 관련된 어떤 인물들을 먼저 소개를 드린 다음에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재성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사업가의 형태, 사업가 기질을 인한 사업가들이 좀 많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몇 명을 초이스했는데, 자,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몇 명만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만 초이스했습니다. 첫 번째, 원소라는 인물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다음은 소프트뱅크 일본 제일 교포죠. 손정희 회장. 다음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좀 이제 건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망설였지만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 삼성.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예인을 제가 초이스를 해봤어요. 여자분이신데 개그맨 이영자 씨. 자, 이분들의 이제 관상을 좀 보면 재성의 기운이 너무 이렇게 거뜬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단지 재벌이라서 초이스한 건 아니고요. 재벌인데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표현하자면, 자, 이건희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들어가기 어렵죠. 이 관상학적으로 재성의 얼굴은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이 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대표적인 얼굴을,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성은 그러면 일단, 재성이 강한 얼굴은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제 몸집이 크고 얼굴이 좀 큰 편이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얼굴에 살이 좀 많이 있겠죠.
자, 얼굴 중에서 특히 어디? 귀 및 턱이 있죠. 귀 및 턱 부위가 넓어서 좀 안정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아래쪽이 이렇게 두툼하고 안정감, 특히 얼굴 중에 하관이 좋으면 안정감이 좀 있고 후덕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 하관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턱 밑에, 그죠? 귀 밑에. 자, 두 번째 재성. 재성의 관상은 어떤 형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한 부분이죠. 입 양 끝이 살짝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두텁고, 그 다음에 입이 좀 큽니다. 입이 좀 커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고요. 하지만 재성의 기운이 큰 사람들은 주로 입이 크고 입술이 두껍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복덕궁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복덕궁이라는 자리는 어디냐면 그 관상학적으로 그 눈 미간, 그러니까 눈썹 끝 부위죠. 눈썹 끝 부위 양 끝 부분이 이제 두툼하고 이제 그 부위가 윤기가 좀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위가 바로 또 재물의 기운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위가 있죠. 코입니다, 코. 이제 코 자체는 코가 높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가 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코끝이 날카롭지가 않아야죠. 날카롭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두툼하게 이제 올라와 있는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코 중에 재물코, 가장 좋은 코는 현담비라고 그래서, 매달 현자를 쓰고요. 쓸개당, 코비. 그래서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코가 복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코. 이게 이제 복코의 개념인 것이고요. 자, 이런 코를 가졌을 때 말하자면 재물이 있는 코,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귀는, 자, 귀라는 부분은 이제 재물보다는 주로 가문을 보는 자리죠. 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는 자리이고, 귀가 크고 두툼하고 높다 이런 건 이제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귀가 좋다라는 것은 가문이 좋아서 주로 내려받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 보는 자리도 되긴 합니다만은 중점은 귀는 주로 가문에 보는 자리다. 그래서 명예적 요소를 많이 보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명문가라고 해야죠. 일종의 이제 그 벼슬을 많이 한 집안은 주로 보면 이제 귀가 아주 좋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광대뼈. 광대뼈가 좀, 광대뼈 어디 이제 관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대뼈가 좀 높으면서도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벌 회장님 얼굴을 살짝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광대뼈가 너무 높지도 않고 살짝 높으면서 넓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얼굴판이 좀 넓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들. 얼굴에서 광대뼈, 관골은 주로 이제 주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코도 적당히 높아서 그 사람들과 코고는 나 자신의 의미적 요소가 있고요. 자, 적당한 코, 그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 그래서 주로 재물,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들의 주로 보면 얼굴이 좀 크고 넓으면서도 광대뼈도 적당히 넓고 코도 높지 않고 적당히 높아서 주로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자수성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얼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재성의 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개개인마다의 얼굴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집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의 성격을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재성이라는 성격.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그러한 재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관상은 주로 어떠한 성격적 요소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개개인별로 관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 먼저 차분하고요.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주로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사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지만 뭔가 좀 느긋하고 안정감 있고 이렇게 차분히 앉아 있는 모습 보면 그런 느낌이 있죠. 편안한 모습을 주죠. 일단 재성의 성격적 요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과 행동이 좀 느리죠. 느리죠. 뭐 동작 같은 걸 보면 좀 군뱅이 같이 약간 굼뜬 부분도 있고 느릿느릿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할 때도 천천히 좀 느리게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리게 하는데 보면 약간 코믹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얘기하는데도 좀 유머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자체가 매력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끓게 하는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이렇게 릴렉스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사색한 듯한 모습과 또 익살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믹스가 돼 있죠. 그래서 속마음을 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놀이터가 내 곁에서 얼마든지 놀아 이런 놀이터가 되어주는 그런 형태죠. 성향적으로. 그런데 또 보면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도 이속과 실속은 다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좀 손해본 듯한 느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이속은 다 챙기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능청맞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당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그런 형태, 그게 바로 이제 재성의 성격이다. 그게 이제 재성 중에 정재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편재라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업가는 주로 이제 정재보다는 편재의 속성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격이라는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개개인별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삼국지에 나온 인물이 원소라는 인물. 제가 이제 삼국지 인물을 꾸준히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십성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전번에 이제 식상할 때는 여포라는 인물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재성 중에 이제 원소라는 인물을 제가 좀, 재성의 인물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초이스를 해 봤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고전에 나오는 그 실질적 인물과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 캐스팅된 인물과는 당연히 이제 갭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최대한 그 과거 시대의 그 인물을 나름대로 어떤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캐스팅할 때 좀 이렇게 참고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 인물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얼굴 보면 일단 이 사람의 이제 몸집이나 이 얼굴이 상당히 크고 또 그렇죠. 실제로 한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실제 이제 원소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일단 원소라는 인물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그 원소라는 인물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명무가였죠. 원씨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의 이제 자제가 바로 이제 원소인데, 근데 이 원소는요, 당대 최고의 가문에 태어났으면서 사생아로 태어났죠. 일찍 말하자면 노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노비 아들이었으면 이제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의 역량이나 그 부분을 펼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타가 하나 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어머니도 아닌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심효살이를 3년 동안 합니다. 심효살이가 뭔지 아시죠? 그 묘에서 3년 동안 생활하는 거죠. 그 목고정관. 그래서 묘 바로 옆에 집을 지어놓고.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조선시대 그런 게 있었죠. 그 심효살이를 3년을 했고요. 또 바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도 묘소 곁에서 또 3년 동안 심효살이를 또 3년 동안 합니다. 도합 6년 동안 심효살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씨 가문에서 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끈기와 기다림,
일단 재성이라는 특성, 그런 어떤 기다릴 줄 아는 능력, 능청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속에서 품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여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면요, 급한 사람들 돈을 벌기 어려워요. 능청스럽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돈을 많이 모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일단 제가 원소를 재성이라는 어떤 그런 관상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초이스한 이유 배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원소가 지략에 뛰어났어요. 지략이 뭐냐면 이제 싸움을 할 때 뭐냐면 절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성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장사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과거에는 장사가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 있는 삼국지 자체는 이제 장군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 싸움하는 어떤 전쟁터의 개념에서 설정된 어떤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 특히 이제 장군 중에서도 그런 싸움 자체가 하나의 영토를 열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싸움할 때마다 지는 싸움을 잡고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자면 중국의 하북 지역을 차지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군웅할거 시대 당대 최고의 제후가 되는 인물이 바로 원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재성이라는 인물로 제가 초이스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좀 길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일종의 재성과 관련된, 이분의 관상을 보면은 일단 상세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드라마에 나온 어떤 사진을 제가 초이스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일단 보면은, 주로, 그렇죠. 하관이 두텁고, 광대뼈도 살아있고, 그렇죠. 많은 어떤 재성과 관련된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최태원 회장, SK그룹 회장님이시죠. 사실 제가 이제 재벌 회장님 중에서 가장 재성과 밀접한 관련 있는 관상으로 제가 초이스한 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 사주가 실질적으로 재성이 많은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사주를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이제 재성, 그렇게 이분도 이제 몸집이 좀 좋으시죠. 그죠? 체구가 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얼굴을 보세요. 얼굴 보면, 특히 이분 하관, 그러니까 턱 밑에, 귀 밑 턱, 코, 입술 한번 봐보세요. 입술이 아주, 그죠? 두툼하고요. 입 한번, 입이 굉장히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재성의 관상으로는 최적합한 그런 어떤 관상을 가진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최태원 회장님 보면 SK그룹, 어떤 그룹입니까? SK그룹은, 통신망이 있죠, 통신망.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 지배하는 통신망이죠. 또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만이 얘기할 수 있나요? 세계 통신망을 갖고 있죠. 말하자면, 통신망 자체도 어찌 보면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계를 영토 삼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땅만을 영토라고 얘기하는 개념보다는 일단, 네트워크, 통신망 네트워크, 이 세 개를 갖고 있죠. 그 자체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는 기운을 좀 얘기를 하면은, 주로 이제 사주에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보면, 여자가, 처가 좀 강한 여자를 좀 만나요. 왜냐면, 처가 이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떤 주고 보면은 이제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처가 좀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로 어느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죠. 노소영 씨. 물론 요즘에 이혼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노소영 씨가 강한지 안 강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딸이었다는 자체가 좀 강한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그 시대만으로도 그렇죠. 상당히 어떤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이분의 어떤 실제로 사주에서 뭐, 재성이 강한지 안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손정희 회장님. 소프트뱅크 회장님이시죠. 자, 이분은, 잘 한번 보세요. 이분은, 재성의 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분 얼굴을 보면은, 일단 재성의 관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얼굴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냐면 금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기운. 자, 금기운이라는 게 이제 오행적인 요소를 갑자기 제가 꺼내게 되는데, 금이라는 기운은 원래 이제 네모진 걸 얘기합니다. 근데 네모진 얼굴이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동그란 얼굴로 변하게 되죠. 금이라는 속성은 어떤 속성을 얘기하냐면, 금은 말 그대로 사실 재물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성이 뛰어난 거고요. 금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자수성가적 속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일종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사업가적 기질적 요소라는 부분도 사실은 물론 있지만, 그 사업이라는 자체가 경영 마인드가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사업가이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자체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거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요. 쉽게 돈 안 들이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쪽을 많이 이용을 하냐면 발명이나 이런 것 있죠. 그리고 일종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적 마인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뭐냐면 젊어서부터 발명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 분이셨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 이분이 보면 이제 투자라는 부분도 보면 거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죠. 당연히 어떤 신생사업 IT 쪽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분은 본질적으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땀 짚고 헤엄치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뜬다 안 뜬다라는 자체를 이미 그 자체 자기 자신이 그런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 발명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신생사업, IT 사업에서 뜰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보는 식견은 어느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통사업 하는 사람들의 공장 짓는 거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IT 쪽에서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성이라는 관점이라는 것보다는 현실성적 요소를 좀 더 칠 수 있는, 실제로 이분 사주에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기운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금이라는 속성은 일종의 지름길, 식신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식신은 재성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님을 제가 그래서 특히 이분 보시면 이 아래 턱 부위 한번 보세요. 귀 밑 턱 부위가 굉장히 강력하죠. 머리 부위를 보면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머리니까 위마 부위가 좀 약간 벗겨졌죠. 그래서 화기운은 주로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학문적 요소와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손정희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개그맨 이영자 씨를 좀 초이스를 해봤는데, 참 이분 얼굴 보면 후덕하고
하죠. 그죠? 관상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은 관상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재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관상, 그런 식복이 있는 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영자 씨 입술 한번 봐보세요. 입하고. 입이 그야말로 귀 밑에 걸려 있죠. 귀 밑까지. 굉장히 큰 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술 한번 봐보세요.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재성 관상, 식복이 많은 관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말로, 입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얼굴 중에서 관골을 한번 봐보세요. 관골은, 광대뼈, 봐보세요. 참 높죠. 코도 도톰하죠. 사실 이 벽면 이영자 씨 관상을 보면 참 복이 많은 관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집 체구 대단하죠. 물론 이제 살을 많이 빼신 것 같은데 체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구나 관상이 사실은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재성, 그러니까 재벌 관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어떤 틀림이 없는 관상으로 얘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어쨌든 자 지금까지 재성과 관련된 관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영자 씨까지 관상을 인물로 초이스해서 봤는데요. 사주에서의 재성을 오행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라는 기운과 금이라는 기운과 수라는 기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토라는 기운이 대강 간략히 정리를 하면 토라는 기운은요, 화기운이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산된 기운을 갈무리해서 이제 적당히 멈추게 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기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토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안정감이 있죠. 정중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퍼지는 구에서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금이라는 건 끌어당겨서 메꿔 만드는 거고, 물이라는 거는 저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라는 기운과 금이라는 기운과 물이라는 기운이 적당히 있는 게 바로 재성과 관련된 사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구분하고 끌어모으고 저장하는 게 바로 토, 금, 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자사주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사주에 단 한 가지 재성만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최소 두세 가지가 원만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 금, 수 이런 형태, 최소 두세 가지 정도가 원만하게 상호 보완이 되어야만이 재물복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나 턱,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코가 좋다. 그래서 부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입이 좋다. 이렇게 부자다고 얘기할 수 없죠. 말하자면, 상호 간의 조화. 코가 좋고, 입이 좋고, 턱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게 조화라고 해요. 조화가 잘 갖추어졌을 때, 그 조화로운 관상, 그 좋은 기운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 형태를 이루었을 때 부자 관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난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은 변합니다. 물론 좋은 운이 들어오면 사실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 이러죠.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펴지죠. 그리고 환해지고 윤기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보면 이제 되게 보면 이제 운이 들어오면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탐스럽고 복스런 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환해졌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형하지 않아도
운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얼굴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관상을 바꾸는 것도 이제 사실 어찌 보면 팔자를 바꾸는 개운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오지 않았는데 얼굴을 그냥 성형을 했다, 바꿨다. 유사차 개운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왜냐? 자, 얼굴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얼굴을 성형을 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나요?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 자체가 기쁘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게 돼 있죠. 역설적,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우울했던 마음이 성형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자, 마음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나요? 당연히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면 당연히 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형을 했기 때문에 팔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성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팔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팔자 바꾸는 일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살이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세상살이 마음먹기 달렸다.